한명숙 전 국무총리, 전 민주당 대표, 현역 의원입니다.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2007년에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 5년,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했었던 2심, 항소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오늘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곧 수감될 예정입니다. 정태원 변호사에게 자세하게 분석을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일단 그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면은 네. 그 재판이 확정이 되니까 예. 아마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수감되어서 징역 2년을 그 복역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르면 오늘 수감될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동안 5년 동안 재판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전 2010년에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달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11개월 뒤에 2011년 10월 달에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심으로부터 2심까지 또 한 1년 6개월이 지난 2013년 9월에는 유죄 선고가 됐죠. 그래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이 됐고요. 예. 이제 2심 선고로부터 지금 약 2년이 된 오늘 이제 그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그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2007년에 9억 원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때 그렇습니다. 한명숙 그 전 총리가 후보 중에 한 명이었거든, 당내 경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9억 원을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개요부터 어떻게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건 이제 한신 권역에 대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튀어나온 것인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한신 권역의 그 한만호 대표가 예. 3차례에 걸쳐서 수표와 현금 그 다음에 달러를 그 당시 그 3차례에 걸쳐서 그 정치 자금으로 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한명숙 당시 그 총리에게. 예. 그런데 경선 후보죠, 경선 후보. 그렇습니다. 경선 예, 후보입니다. 대선 경선 예. 후보, 민주당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찰에 쭉 진술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예. 그런데 이제 법정에 가서는 이 한 대표가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그렇게 검찰에 진술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누군가 하는 이야기가 검찰에 이렇게 협조를 하면 자기가 이렇게 한시경을 되찾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지어낸 이야기다. 예. 실제로는 그 9억 원을 일부는 한명숙 총리의 그 보좌관에게 줬고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이 빌려줬고 일부는 내가 썼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정에서의 이 한 대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어느 것이 맞는지에 따라서 한명숙 총리가 유죄인가 무죄인가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 한 대표의 진술 외에도 주변 사람들 진술이 이제 과연 이 한 대표의 진술이 어느 쪽에 맞는 거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 이제 동원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에서 이렇게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한 대표가 당시에 한 1년 정도 구속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정치인인 한 총리가 전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네. 항소심에서는 아니 돈을 안 줬으면 자기가 손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돈이 넘어간 것 중에서 1억 원을 한명숙 총리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썼거든요. 예.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수표가 발견된 거죠. 그렇습니다. 수표가. 1억 원이 이제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여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받았다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2억 원이 또 이쪽에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 그런 점으로 볼 때는 한명숙 총리가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이고 한명숙 총리 측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한명숙 총리 모르게 그 보좌관이 이렇게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빌린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만호 사장 대표한테 예. 받은 그리고 것이다. 동생한테 준 것도 보좌관이 동생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다투면서 결국의 핵심은 한 대표의 진술이 검찰 진술이 옳으냐 아니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옳으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검찰 진술이 맞다 이렇게 본 것이고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도 검찰 진술이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대법관들이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8대5의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8대5. 8대5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통 이 정도 갈립니까? 팽팽하게? 글쎄, 기본적으로 이게 뭐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이 한신경의 한 대표가 돈을 줬다.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이 법정에 와서 준 적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엔 그거에 대해서 그 어느 쪽 말이 옳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것도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야당 탄압이고 무죄 판결이 나면 야당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야말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 따라서 예. 과연 이 한신경 한 대표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오히려 정상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그건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물론 없죠. 예. 8대5입니다. 문재인 야당 대표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정치화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대거 재판 방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마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는 1억 원이 그 9억 원 중에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여질 그 수표로 나왔다 거기서 예. 그걸 이제 중요한 물증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한명숙 총리의 동생과 예. 이 돈을 준 한신경의 한 대표하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거든요. 둘은 모르는 사이인데. 예. 근데 이제 한명숙 총리 측에서는 예. 그런 보좌관이 받아서 빌려준 것이다 동생한테.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좌관이 빌렸다는 얘기죠. 한만호 전 대표한테 빌렸다는 그 주장을 하는 예. 것이죠. 그리고 또 동생에게도 빌려준 것이다. 한명숙 총리는 몰랐다. 예. 그다음에 다음에 2억 돌려준 것도 한 총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합치면 3억이나 되는 돈 아닙니까? 예. 이 3억이나 되는 돈을 한 총리 모르게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 예. 법원은 이건 한명숙이 알았다고 봐야 되고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 거죠. 예. 자, 지금 그 화면이 오늘 화면인가요? 이건 아마 1심 재판 때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명숙 총리의 모습은 아직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1억 원 부분, 전세자금 1억 원 부분, 그리고 2억 원을 돌려줬다. 예, 그거 이제 객관적인 그 사실이죠. 부분. 또 한 가지 또 불리했던 것은 한신경의 이제 회계 담당자가 만든 비장부가 있는데 거기에 돈 액수가 적혀 있는 거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기 이제 뭐 한 이렇게 놓고 뭐 돈 매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비장을 작성한 경리 담당자가 법정에 나와서 똑같이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한 대표가 한 총리에게 돈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렇게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한 총리 쪽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됐던 것이죠. 예. 양측이 다퉜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로변에서 만나서 예. 한명숙 총리는 차에 있었고 큰 길가에서 거기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아니 그 얼굴 다 알려진 사람이 그 대로변에서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부분 가지고 또 다퉜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이쪽 좌에서 이렇게 이 가방에 담아서 건네줬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총리는 내가 무슨 마약 판매상이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니 잠깐 전해주는 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한 전 총리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예, 거기서 바로 그냥 문 열고 건네주면 되니까요. 또 집에 찾아간 거에 대해서도 1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아니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 예. 근데 어떻게 집에 찾아가서 그 돈을 전달하겠냐?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같은 한시이기 때문에 문적이고 예. 평소에 한 총리가 사무실 얻을 때 보통 1억 하는데 한 3천만 원에 깎아줬고 예. 또 대선 경선할 때 차도 빌려줬고 유세용 버스도 그리고 총리 공관에 가서 밥도 같이 먹은 사이이기 때문에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뭐 집에 갈만하다. 예. 그리고 서로 통화한 내역도 나온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전달했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겁니다. 그 통화 내역이 2억 원을 돌려받은 뒤에 한만호 전 대표가 돌려받은 뒤에 직후에 한 전 총리하고 통화한 그 통화 내역이 제출됐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통화 내용은 모르지만 통화한 것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변호인 측은 그 기종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가 하면 또 이 검찰에서는
기종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에 있던 전화번호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통화를 한 것을 인정한다. 또 그렇게 본 거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재판이 두 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한테 5만 달러 받았다는 총리 공관에서 줬니 안 줬니 했었던 그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슷한 그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또 새롭게 발생했었던, 그래서 이걸로 또 기소를 하니까 그 당시에 아니 이걸 또 하느냐라고 해서 별건이다라는 비판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그러니까 곽영욱 이제 대한통운사장이 5만 달러를 줬다는 것은 예. 2009년도에 기소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곽영욱 그 대한통운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가 없다 해서 1심, 2심, 3심 전부 다 무죄가 됐고요. 예. 이 사건 자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그 다음에 2010년도 7월 달에 기소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이거는 이 돈을 줬다는 한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것이고, 네. 항소심에서는 한 대표의 검찰 진술이 맞다. 그래서 유죄가 된 것이고, 예.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가 된 겁니다. 예. 이건 불법 그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것은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징역 2년형을 당장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원직 상실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앞으로 정치 활동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대 총리 중에 첫 번째 실형 확정 사례라고도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까? 예, 예. 이분이 사실 일찍 노동운동 하시다가 이제 그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서 국민의 정부 때는 초대 여성부 장관도 지내셨고, 예. 또 참여정부 때는 우리 헌조선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까지 지내셨죠. 예, 예.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당 대표로서 그 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하셨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또 보면은 2012년도 그 대선에서의 패배한 거에 대해서는 주요 책임자 중에 1위다. 이렇게 또 비판도 받기도 예. 했습니다. 총선 패배. 그렇습니다. 영역의 그렇죠. 이렇게 세월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한명숙 전 총리는 누구인가 잠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1944년 평양 출생이고요. 이대 불문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운동계에서 대모비 같은 그런 위상이 있었고, 특히 이화여대 출신 그 여성운동가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제야 운동권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16대, 17대, 19대 비례대표로 처음에는 입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고향이죠. 일산에서 일산 지역구에서 또 당선이 돼서 3선 의원, 17, 16, 17, 19대 의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 때 여성부 생기면서 초대 장관 했었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참여정부 때였죠.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때였죠. 그리고 참여정부 때 역시 여성 총리,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여성 총리가 지명이 됐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장상 총리가 지명됐었는데 총리를 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참여정부 때 첫 여성 총리가 됐었고요. 2012년 총선을 지휘했었는데 총선에서 패배했었고,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었는데 그때 패배했었고, 그래서 당시 특히 비례대표 공천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노 쪽만 편파적으로 많이 공천했다 그런 당내 비판도 많이 받았죠. 예. 또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또 오세훈 후보에게 또 패배를 하셨죠. 그랬었죠. 그때도 아주 박빙의 승부였었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한명숙 그 승부가 새벽까지 가는 그 승부였는데, 거기서 그때 한참 이런 사건들이 걸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하고 그전 곽영욱 사장권하고 걸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졌었고, 그때 석패를 했었던 친노의 대모, 친노계의 대모다라고도 불렸었던 그런 인물이고, 2012년 대표를 그만둔 뒤에는 사실 이 또 재판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선에 나서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왜 우리 여당 국회의원은 재판에 해부되면은 다 이제 실제로 법정 구속도 해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왜 한명숙 총리는 계속 저렇게 활동하게 하느냐,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런 이제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재판부 입장으로서는 우선 현역 의원도 의원이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 못 하거든요. 2심 재판부로서는 아니 유죄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지만 만약 바뀌게 되면은 예. 구속된 게 정말 억울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뭐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가서 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아마 뭐 언제가 될지 아직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빠른 시간 안에 수감되고요. 의원직은 곧바로 상실됩니다. 자, 5년 걸렸습니다. 기소부터 1심 그렇습니다. 재판부터 지금까지 5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이것이 과연 정치 탄압인가 또는 야당 탄압인가에 대해서 서로 뭐 주장들이 많았었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돈을 주었다는 한 대표의 진술이 바뀐 데 이제 주된 그 문제가 있죠. 한 대표는 한만호 대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한신건영의 한만호 대표가 예. 검찰에서는 줬다 그랬다가 법정에서는 안 줬다고 하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자들 증언을 다 듣고 고민하다 보니까 1심이 한 뭐 11개월 만에 있었고 예. 그 일지를 좀 보여주시죠. 일지 정리한 걸 좀 보여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2심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곽영욱 대한통운사장이 5만 달러 줬다는 사건, 네. 그 사건이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건에 이제 고등법원 재판부로서는 만약 그것이 파기완성된다면 그것까지 같이 모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을 기다렸죠. 네, 네. 그러다가 2013년 3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확정이 되니까 이 항소심을 재개해서 2013년도 9월 달에 이제 유죄 판결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2015년 6월 얼마 전 석 달 전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때부터로 해서 이제 2달.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대법원 2부에서 이제 심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2부는 사실 4분이 재판을 하는데 4분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예. 그동안에 또 한 분이 또 임기가 만료되셔서 아. 빈자리로 있어서 예. 그때 그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자꾸 그 청문회를 미루는 것이 이거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랬죠. 예. 그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그런데 아마도 그 대법원 2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전원 재판부로 해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올 6월 달에 전원 합의체로 이제 넘어갔고요. 예. 그래서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제 판결이 있게 된 겁니다. 예. 변호사님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시고 법률가이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 당장 문재인 대표는 이게 법원이 정치화됐다라고 오늘 일성이 그 반응이 그거거든요.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친노들의 대모격이고 예. 그리고 야당 내에서는 더더군다나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더군다나 그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저 총무이 있지 않습니까? 5분의 대법관이 무죄라는 취지로 그 의견을 내셨다고 한다면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한 것은 이거는 그 야당에 대한 탄압에게 주장할 여지는 있죠. 예. 또 한편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법 앞에 다 평등한데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법과 원칙, 증거 법칙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야당의 그런 그 실력자라고 해서 또는 야당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 해가지고 그걸 무죄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사법부가 언제 무슨 뭐 여당 편을 들겠느냐.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한 것이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근데 네. 사실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관계된 모든 재판에 있어서는 되게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있죠. 예. 그런 건 좀 피해야 되고 이번 사건도 과연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그런 증거가 충분한지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여야 대변인들이 할 말을 다 미리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그런 반응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청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2시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선고를 위한 재판을 시작을 했고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경선에 참여를 했었고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9억 원을 받은 한신건영 전 대표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사건, 5년 동안 진행됐었던 재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년,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19대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리고 징역 2년형을 이제 수감돼서 징역 2년형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오늘 대거 방청을 했고 끝나고 나오면서 법원이 정치화됐다라는 비판을 문재인 대표가 했습니다. 2부에서 저희가 법원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에게 자세하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태원 변호사의 분석과 의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